자, 이제 앞에 화면을 볼게요.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한 번이라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문제를 접근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근데 정말 아예 처음 이런 문제를 접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부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심자의 느낌으로 좀 단계를 밟아가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처음 문제가 1부터 5까지의 합을 더한 결과를 합을 출력을 하는 문제인데, 사실 문제가 요구한 걸 따져보자면 이거거든요. 1부터 5까지의 총 합을 이 물음표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사실 쉽게 암산으로 해도 15라는 값은 뽑아낼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풀라고 문제를 준 건 아닐 거니까 이 물음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구해낼 수 있을까 라는 걸 코드로 작성을 하는 건데, 자, 우리는 반복적으로 덧셈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while과 for 두 가지를 같이 둘 다 진행을 해 보셔라 라고 했는데, 자, 이 녀석을 반복문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파트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구구단을 하든 뭐 1부터 5까지 출력을 하든 뭐가 됐든 반복되는 파트가 존재해야지 그 부분을 반복해서 출력을 하고 연산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될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복되는 구문을 찾아내는 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그거를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풀어 쓴 거고요. 얘를 조금 다른 형태로 풀어서 써 볼게요. 이건 어때요? 1이라고 하는 이 값에다가 2를 더할 거예요.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1을 넣어놓고 얘한테 2를 더하겠다. 그리고 그럼 얘는 이제 3이 됐겠죠? 더해졌으니까. 그 밑에서 이래버리면 또 2까지 더해진 결과인 3에다가 3을 더하겠다. 3까지 더해진 결과에다가 4를 더하겠다. 4까지 더해진 결과에다가 5를 더하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거는 이제 거의 최종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간 다리를 조금 더 가보자면 중간에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게 좀 애매하네요. 그냥 이렇게? 이걸 떠올리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완전히 초심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떠올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중간에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어떻게든지 왔다고 가정을 해놓고, 이것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또 그려지니까 이렇게 왔다고 가정을 해놓고,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사실 이것도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요. 썸이란 녀석은 그냥 0입니다. 0. 근데 이 0이었던 녀석한테 순차적으로 1을 더하고 1을 더한 결과에다가 또 2를 더하고 2를 더한 결과에다가 3을 더해 4를 더해 5를 더해 이런 식으로
계속 덧붙여 나가는 그러니까 증감연산자의 과정이에요. 얘네들을 축약시켜 보자면 전부 다 이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러면 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뒤에 있는 값을 덧붙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증감연산자를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 과정 속에 반복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지금 이건 완벽하게 반복되고 있나요? 이만큼의 코드는 반복문 안에 넣어서 돌린다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반복해서 어느 부분, 특정 부분만 딱 잘라낼 수 있나요? 이거는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생긴 게 달라요. 1과 2와 3과 4와 5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반복시키기 위해서 규칙을 찾아낼 건데 얘를 잘 보면 1, 2, 3, 4, 5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얘네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부터 5까지 순차적으로 1씩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해왔던 거 떠올려 볼게요. i를 1로 놓고 여기 i로 간대요. 자, 두 번째 썸한테 2를 더하는 이 과정은 i 플러스 1 아닌가요? 그죠? 3을 더하는 이 과정은 i 플러스 1 플러스 1일 거고, 그죠? 이거 우리 구구단 처음 해볼 때 이 이상의 숫자를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해봤던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거를 i의 값을 1 증가시키겠다라는 식으로 가져가 본다면 여기에는 그냥 순수하게 i를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i는 1 증가됐으니까 2가 된 시점에 썸한테 덧붙여 더해졌고 그 밑에서는 3으로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1을 또 증가시키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표현을 이걸로 함축시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제 반복되는 구문이 나왔네요. 이렇게. 정말로 완전히 모양새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를 찾아내면 이제 이만큼을 반복문 안에 넣어주기만 했을 때 우리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반복되는 구문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 반복문을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i가 1부터 몇 가지? 5까지. 왜냐면 우리가 5까지 더할 거니까. i는 1부터 5까지 변해야 되니까. 썸이라고 하는 변수한테 i가 가지고 있는 값을 덧붙여서 더해 나가는 과정을 해주고 나서 i의 값을 1 증가, 그리고 반복문이 계속 돌다 보면 i가 6이 되는 시점에는 반복문을 탈출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 썸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을 해 보겠다. 그러면 총합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거를 그대로 포문으로 변경을 시켜 볼 겁니다. 이러면 끝나겠죠? 같은 결과. 자,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내고 나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 1부터 5까지의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1부터 예를 들어 52까지 더한 결과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우리 이제 종료 조건만 건드렸을 때 실제로 총합을 구해낼 수 있어요.
순전히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만 결과를 뽑아낸다면 1부터 52까지 더해 라고 하면 이거 노가다가 좀 심해지죠. 이제 암산도 안 될 거고요.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코드를 작성해 놓으면 이 코드의 일부만 변경이 되면서 우리는 그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문제였던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의 합을 더한 결과를 출력해라.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한번 구해놨다면 그 다음 거는 끝이 났다 이거예요. 여기가 초기 값이니까 마이너스 100부터 어디까지? 25까지 둘 다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부등호나 증감연선자의 방향 바뀔 필요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00부터 어디까지? 25까지. 그럼 총합 그냥 구해진다. 자, 근데 이 상황 속에 프린트 ln 말고 f도 쓰고 싶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총합 전부 다 잘 나오게 되겠죠. while문을 사용하는 버전과 for문을 사용하는 버전. 자, 앞으로 어떤 반복문을 통해서 변하는 i의 수를 i가 가진 이 변하는 값들을 순차적으로 덧붙여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항상 비어있는 변수 하나, 0을 가진 변수 하나를 만들어다가 이 변수에게 값을 추가해 나가는, 덧붙여 나가는 이런 로직을 떠올리시는 게 이제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좀 심플한 문제였고요. 이거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따로 올려드리지는 않을 건데 지금 푼 거는 올라갈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풀 문제는 따로 올라가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되게 좋은 문제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드릴 겁니다. 자, 자,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이루어져 있는 별을 좀 그렸어요. 얘를 반복문 가지고 찍을 거예요. 코드를 작성해서 반복문 이 코드를 실행을 딱 하면 출력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를 좀 드리자면 코드가 출력되는 결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벽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줄에 찍힌 이 별은 4칸을 가지고 있어요. 빈칸으로. 두 번째는 3칸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2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1칸을 가지고 있어요. 공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공백이 없이 별이 출력되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반복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할 때 반복문 공부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문제가 구구단이랑 별짓기예요.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 거고요. 이거는 단순히 구구단 찍는 것보다는 생각을 좀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있거나 한 문제는 아니고 프로그래머스에도 이거랑 유사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서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게요. 이거 별짓기 문제. 자,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제가 아까 전에 이거는 뭐 수업 페이지에 따로 올려드리진 않을 건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가 문제를 따로 하나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지금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 문제는 올라가 있고요. 이제 설명드리고 나서 수업 끝나면 정답도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별짓기를 하고자 하는 문제인데 얘를 이제 해결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이 시작하고 공백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내가 별을 몇 개를 찍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사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관점은 이렇습니다. 공백이 몇 개가 필요하냐, 그 공백 뒤에 몇 개의 별이 찍힐 거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녀석들은 총 몇 줄이 그어질 거냐 라고 하는 이 관점. 그러니까 이거 반복문 문제 풀 때 좀 끊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끊어서 보는 거예요. 공백이 필요한 거, 별이 실제로 찍혀야 되는 거, 그리고 이 줄이 몇 개가 그어질 거라고 해서 가장 범위가 큰 녀석이 누굴까요? 그쵸. 몇 줄인지죠. 왜냐하면 줄마다 공백과 별은 찍혀야 돼요. 그럼 이 녀석들은 줄이 그어질 때마다 반복돼야 되는 녀석들이니까 결국은 이 줄을 그어내는 몇 줄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큰 반복문이 될 것이고 그 안쪽에서 공백과 별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죠? 자, 일단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 볼게요. 자, 처음 가장 큰 범위 몇 줄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라 그랬어요. 지금 몇 줄입니까? 5줄이죠. 자, 5줄에 관련해서 1부터 첫 번째 줄부터 5번째 줄까지 반복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러면 줄을 찍어내는 상황은 일단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 중에 별이 먼저 찍혀야 돼요? 공백이 먼저 찍혀야 돼요? 자, 우리가 코드가 반복이 되면 위에서 아래로 어떤 결과가 찍혀 나올 건데 지금 첫 번째 라인을 보면 공백이 먼저 찍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별을 찍는 코드보다 공백을 찍는 코드가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공백을 찍는 코드부터 먼저 써볼 겁니다. 자, 공백도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줄에는 공백이 4개 필요하고 두 번째 줄에는 3개 필요하고 뭐 그 밑에 줄엔 2개, 1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말한 걸 그대로 써볼게요. 그대로 코드로. 자, 만약에 i가 1이면 공백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여기서는 이제 줄바꿈을 하면 안 되니까 F로 넣고 공백이 몇 개? 하나, 둘, 셋, 4개. 그죠? 그리고 어차피 i의 값이 1이면서 2일 수는 없을 거니까 else if를 사용해서 i가 2면 공백이 몇 개? 3개.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넷, 5. 마지막은 일단 그냥 else라고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i가 3일 때는 하나가 더 필요 없고 이렇게. 그리고 else에서는 공백이 아예 필요가 없고 이러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5번째 줄에 해당하는 공백을 찍어냈죠. 그죠? 실제로 공백이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조건으로 인해서 공백이 하나라도 찍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돼요? 이제 진짜 별을 찍어야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코드를 이렇게 써놨는데 별을 찍는 것도 결국에 몇 개 찍힐지를 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죠. 그럼 그냥 애초에 여기다가 별까지 찍어내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다 끝나고 나면 줄바꿈은 해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럴 거면 F 아니고 ln을 써도 상관은 없겠죠? 어차피 똑같은 출력 하나에다가 다 넣어 놓은 거니까. 개수가 좀 잘못됐나 봅니다. 아, 여기가 1이군요. 네. 이러면 이제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했는데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어요? 반복문으로 해야 되는데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는 사실상 그냥 정말 순수한 하드 코딩이라서 이거랑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코드로 적어놓은 척 했지만 결국 다 썼잖아요. 이거 하드 코딩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되게 쉽게 처리를 한 것 같아 보였지만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이거를 진짜로 제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찍혀 나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규칙을 찾아서 돌릴 수 있는가예요. 그걸 생각해내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반복적인 수행을 하려면 반복되는 구문을 찾아야 되고 그 구문을 반복문 안에 넣어줘야 돼요. 자,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그 조건이나 상황은 이해가 됐으니까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절차만 지향해서 생각해낸 방식이고요. 순서에 입각해서 이거를 이제 진짜 제대로 코드로 작성을 해보자면, 자, 공백이라는 건 줄바꿈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한 칸의 공백이죠. 반복문을 한 번 거쳤을 때마다 얘가 찍힌다라고 하면 반복문이 총 4번 반복하면 공백 4개 찍히겠네요. 그쵸? 첫 번째 줄에서는 공백이 4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줄에선 4개, 두 번째 줄에선 몇 개? 3개, 세 번째 줄에선 2개, 네 번째 줄에선 1개, 마지막 줄에서는 1개. 규칙 보이나요? 1, 2, 3, 4, 5랑 4, 3, 2, 1, 0 보입니까? 자, 우리는 총 5줄을 가지고 있어요. 5줄에서 현재 줄수 빼면 공백이 필요한 개수가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거. 얘가 줄수고요. 얘가 공백이 필요한 개수예요. 지금 이 연산의 결과로 공백이 필요한 개수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현재 줄수 J에서 1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얘도. J에서 O-I를 갈 겁니다. 그러니까 J는 현재 줄수가 아니라 I가 현재 줄수고 1부터 5까지 일씩 커질 거예요. 현재 줄수가. 그런 상황 속에 이 J는 어떤 목적이냐면 내가 공백이 몇 개 필요한지를 판단할 근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총 줄수에서 현재 줄수를 뺄 거고요. 그 녀석이 J의 조건이 될 겁니다. 얘는 공백 한 칸짜리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처음 반복됐을 때 i가 1인 상태에서 여기 반복을 돌아오게 될 거고요. j도 1인데 i도 1이면 5는 4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참이니까 공백 하나 찍히겠죠. j 증가돼서 올라가요. 2. 참이니까 찍히고요. 한 번 더. 또 올라가서 찍히고 4까지 찍혀요. j가 5가 되면 안 찍히죠. 공백 4개 찍었잖아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다시 한번 돌아서 i가 2가 되면 얘는 이제 종료 조건이 3이 될 거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찍고 j가 4일 때 반복문을 더 이상 안 하겠죠.
지금 우리는 공백을 순차적으로 찍어나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공백은 찍었어요. 자, 공백을 다 찍고 나서 다음 i가 증가대로 올라가기 전에 그때 우리는 별을 하나씩 찍어내야 돼요. 자, 얘는 공백이랑 반대 개념 아니에요? 얘는 별이 몇 개 찍혀야 되는가를 나타내면 되겠죠. 자, 별은 첫 번째 줄에서 하나, 두 번째 줄에서 몇 개? 세 개, 세 번째 줄에서 5개, 네 번째 줄에서 7개, 9개 이런 식으로 찍혀 나가고 있어요. 규칙 보이나요? 1, 3, 5, 7, 9. 자, 근데 이 1, 3, 5, 7, 9를 우리가 수식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면 좀 더 스마트하게 코드를 짤 수 있어요. 단순히 홀수 가지고만, 이 개념 가지고만 만들어도 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수식을 사용한다면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얘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줄수라 그랬죠. 이 줄수에 2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하면 13579가 나와요. 1한테 2 곱하면 2죠. 2-1은 1이에요. 2한테 2 곱하면 4죠. 4-1은 3이에요. 3한테 2 곱하면 6이죠. 6-1은 5예요. 나오네요. 그죠? 자, 그 수식을 여기다가 사용을 할 겁니다. K라고 하는 이 녀석, 얘가 이제 찍혀야 될 별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녀석을 종료하는 조건을 이렇게 수식을 사용해서 구해내겠다. 13579라고 하는 그 숫자를 이걸 가지고 구해내겠다. i 값이 변함에 따라 얘는 알아서 연산 결과가 종료 조건으로 사용이 될 거니까 이렇게 구해낸다면 f를 사용해서 우리가 별을 하나씩 넣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i가 1일 때는 여기 1이니까 이거 종료 조건 몇이에요? 연산 다 하면 1이에요. 1. 그럼 k가 1인 상태에서 1보다 작거나 같다. 한 번 실행되고 다음번 스텝 밟고 올라가면 실행 안 되겠죠. 첫 번째 줄 별 하나 찍히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줄 i가 2인 상태라면 3이라는 결과가 남죠. 그러면 별이 총 3번 찍힐 것이다. 1, 3, 5, 7, 9 이렇게 별을 찍어 나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공백 찍고 별 찍은 다음에 그 다음 공백이 나올 때 줄바꿈을 안 해요. 그래서 얘네 둘을 다 찍고 나면 그냥 ln 빈칸 하나 넘김으로써 줄바꿈 한번 해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찍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줄바꿈으로 이거요, 이거? 얘는 진짜 순수한 줄바꿈용이에요. 만약에 이런 녀석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치면은 얘한테 줄바꿈을 넣어버리면 별 하나 찍을 때마다 줄 바꾸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줄바꿈을 안 하는 상태로 가되 마지막에 줄바꿈을 위해 얘를 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코드를 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찍어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응용해서 시간이 좀 오버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이거 지금 코드는 이게 뭐야 싶겠지만 그냥 별로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면 자, 뭔가를 이제 입력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왜 안 나오니? 자,
여기다가 제가 어떤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여기에 제가 5를 입력하면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5줄에 관련된 별이 찍혀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10을 입력하면 10줄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코드를 작성해서 이렇게 규칙을 찾아내서 반복문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값, 여기 이제 종료 조건에 해당하는 몇 줄인지에 해당하는 녀석만 바꿨을 때 원하는 결과를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찍어낼 수 있다. 이게 코드가 가지는 장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코드라는 걸 작성을 하는 거고 로직을 구현하는 거예요. 하드 코딩을 쓰지 않는 이유는 하드 코딩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이 밑에를 추가하려면 순수하게 손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드 코딩은 처음 만들 때는 생각할 필요 없어서 편한데 이게 변화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코드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내가 원하는 거 값을 줄 때마다 알아서 그거에 대한 값이 찍혀 나올 거니까 100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알아서 다 할 거예요.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추가적으로. 이게 변수와 이런 스마트한 코딩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플러스 스마트한 코딩을 써야 되는 이유. 그렇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관리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유지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바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가 5로 박혀있던 거를 로스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여기다가 이렇게만 해도 사실 똑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 로우스가 5기 때문에 5줄, 얘가 10이면 10줄, 얘가 50이면 50줄, 이렇게 변수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별짓기 문제까지 좀 해봤고요. 이런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내가 배웠던 기초적인 문법의 기본 사용법 익히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얘네들을 어떻게 응용해가며 활용해가며 내가 머릿속에 구현해 생각했던 녀석들을 코드로 옮길 수 있는지, 이런 생각과 연습을 다양하게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코드업이라는 문법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녀석도 있고, 프로그래머스라는 녀석한테도 테스트 문제들이 많이 있고, 코드.org를 사용해서 알고리즘 문제 많이 푸셔야 이런 거 생각하기 편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반복문에 대한 내용 일단락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내일 수업부터는 또 아예 다른 객체라는 개념 들어갈 거라서 객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잘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내용 잘 복습해서 내일은 객체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